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 우리가 들어온 양치 상식 많이 할수록 좋다는 그 믿음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루 3번이 아닌 하루 1번, 그것도 부드럽게 닦는 게 오히려 건강한 방법이었다면요? 지금까지 열심히 닦을수록 건강하다고 믿어왔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치아와 잇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꿀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간 치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83세의 나이에 일주일에 사흘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죠.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틀니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자연치아로 단단한 음식도 무리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한때는 치아 건강으로 심각하게 고생했습니다. 스스로 하루 3번 닦고도 시린 이로 고생했고 잇몸에서는 자주 피가 났습니다. 치과 의사인 제가 그랬으니 일반 분들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잘못된 습관 속에 계실지 짐작이 갑니다. 저의 구강 건강이 회복된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양치 횟수를 줄이고 방법을 바꾸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이지만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치과 의사였던 저도 틀니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는 많은 습관들이 사실은 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습관은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양치하는 법,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구강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73세지만 지금도 매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70대 치과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은퇴하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셨을 텐데 저는 아직도 주 3일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때 저도 양치는 무조건 많이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마다 바로 양치를 했고 3번 이상은 기본이라 생각했죠. 그 믿음이 제 잇몸을 망칠 줄은 몰랐습니다. 치과 의사인 제가 왜 잘못된 양치법을 실천했냐고요?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진짜 구강 건강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양치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구취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65세 무렵 저는 심각한 치아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번 양치했지만 이가 시리고 잇몸이 부어올랐습니다. 심지어 찬물 한 모금도 고통스러웠고 가끔은 잇몸에서 피가 나서 세면대가 붉게 물들기도 했습니다. 치과 의사인 제가 이런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하루 3번 양치하라고 권했는데 정작 저는 그 조언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치약도 좋은 것을 썼고 칫솔질도 꼼꼼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진료 기록을 검토하며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양치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 구강 건강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치아 문제가 계속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87세 환자 이만섭 어르신이 정기검진을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치아는 놀랍게도 건강했습니다. 80대 후반인데도 자연 치아가 대부분 남아 있었고
잇몸 상태도 양호했죠.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부드럽게 닦는 습관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하루 3번 양치를 권장해온 제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으니까요. 더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자기 전에만 양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식후에 물로만 입을 헹구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칫솔도 매우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고 치실과 혀 클리너를 매일 사용한다고 하셨죠. 제가 그분의 조언을 따라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이가 시린 증상이 크게 줄었고 2달 후에는 잇몸 출혈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양치는 횟수보다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가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구강관리 습관을 바꿔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 전 양치를 거르는 습관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양치를 하고 자기 전에는 피곤해서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한 번만 양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자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 동안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세균이 더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8시간 동안 양치를 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여 충치와 잇몸병을 유발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72세 한영희 할머님은 아침 양치만 철저히 하고 저녁에는 종종 건너뛰셨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충치가 계속 생겼고 치료를 반복하다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잃게 되셨습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더라도 자기 전 양치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 양치보다 자기 전 양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피곤하다면 침대 옆에 물과 칫솔을 준비해두고 누워서라도 간단히 닦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취침 전 양치 후에는 물 외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분이 있는 음료를 마시고 자면 충치 위험이 크게 증가하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아침, 저녁 중 어느 때 양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 자기 전 양치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낡은 칫솔 오래 쓰기입니다. 칫솔을 얼마나 자주 교체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칫솔이 완전히 낡을 때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칫솔의 모는 퍼지고 변형되어 치아와 잇몸 사이를 제대로 닦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래된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여 오히려 입안에 세균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8세 윤병철 어르신은 칫솔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체하셨습니다. 아까워서 버리기 힘들다고 하셨죠. 그런데 계속되는 잇몸 감염으로 치과를 찾았을 때 원인 중 하나가 오래된 칫솔이었습니다. 실천 팁은 칫솔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눈에 띄게 퍼져 있다면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교체하세요. 전동 칫솔을 사용하신다면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헤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칫솔을 보관할 때 습한 욕실 환경에서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의 칫솔과 닿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세요. 여러분은 칫솔을 얼마나 자주 교체하시나요? 오늘부터 달력에 3개월 후 교체 날짜를 표시해 두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치질만으로는 구강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칫솔은 치아 표면의 약 60%만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0%, 특히 치아 사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치실과 치간 칫솔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도구들은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의 플라크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병이 시작되기 가장 쉬운 부위가 됩니다. 69세 서진호 어르신은 매일 3번 꼼꼼히 양치했지만 치아 사이에서 계속 충치가 발생했습니다. 치실 사용을 시작한 후에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아 어려웠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실천 팁은 하루 한 번, 저녁 양치 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치실 홀더가 있는 제품을 활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치아 사이 공간이 넓은 경우는 치간 칫솔이, 좁은 경우는 치실이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 치실 사용 시 잇몸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출혈은 사라집니다. 너무 세게 사용하지 말고 부드럽게 치아 사이로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치아 사이 관리가 전체 구강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번째는 혀를 닦지 않는 습관입니다.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원인은 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강 내 세균의 약 60%는 혀, 특히 혀 뒷부분에 서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혀 표면에 갇힌 구조는 세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세균들이 구취의 주요 원인이 되며 또한 치아와 잇몸에 다시 옮겨가 구강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5세 정태영 어르신은 오랫동안 구취로 고민하셨습니다. 양치를 하루 3번 해도 입냄새가 나서 사회활동이 위축될 정도였죠. 혀 클리너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확연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부드러운 혀 클리너를 구입하여 하루 1회, 가능하면 아침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되 너무 깊이 들어가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혀 클리너가 없다면 칫솔 뒷면의 혀 클리너 기능을 활용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혀를 너무 세게 닦으면 미각을 담당하는 혀유두가 손상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닦아야 합니다. 또한 혀가 하얗게 코팅되어 있다면 구강 건강뿐 아니라 소화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양치할 때 혀도 함께 닦고 계신가요? 혀 관리가 구취 예방과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 주세요. 5번째는 구강세정제로만 입을 헹구는 일입니다. 구강세정제는 편리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지만 양치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끔 양치 대신 구강세정제로만 입을 헹구시는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구강세정제는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가리고 일부 세균을 죽일 수 있지만 치아 표면의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이 플라크가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치석으로 변해 잇몸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81세 송미란 할머님은 거동이 불편해지자 양치 대신 구강세정제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치석이 심하게 쌓이고 잇몸병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실천 팁은 구강세정제를 반드시 양치 후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면 입이 건조해지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병 예방에 좋은 클로르헥시딘 성분 제품은 단기간 사용에 적합합니다. 주의할 점은 구강세정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구강 내 정상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세정제에 함유된 알코올은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구강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강세정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편리함에 의존하기보다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번 닦는 것보다 1번 제대로 닦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양치를 절대 거르지 마세요. 하루에 1번만 양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취침 전에 하세요. 밤 시간이 세균 번식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는 것보다 자기 전 양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칫솔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오래된 칫솔은 치아를 제대로 닦지 못할 뿐 아니라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가 퍼진 칫솔을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건강에 해롭습니다. 셋째, 치실과 치간 칫솔을 매일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표면의 60%만 닦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 특히 치아 사이는 충치와 잇몸병이 시작되기 가장 쉬운 부위이니 꼭 관리해 주세요. 넷째, 혀도 매일 닦아주세요.
구강 내 세균의 60%는 혀에 서식합니다. 특히 입냄새로 고민하신다면 혀 클리너로 하루 한 번 부드럽게 닦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강 세정제는 양치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편리하다고 양치 대신 구강 세정제만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양치 후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자기 전 양치와 혀 클리닝을 추천드립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해도 구강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양보다 질, 횟수보다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치아뿐 아니라 심장, 뇌, 수명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65세에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지금 83세의 나이에도 자연 치아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혀 관리만으로 구취와 치매 위험 줄이는 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혀 클리닝의 올바른 방법과 효과적인 도구 선택법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83세 현역 치과의사 최종호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